트럼프는 국내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언론이 모든 것을 그에 대한 또 다른 강경 발언으로 축소하려 할 때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5월 25일 미국 대통령은 국내 안보와 국제적 압력이 결합된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토요일 21세 남성 나지르 베스트가 워싱턴의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근처 비밀 경호국 검문소 근처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안에 있는 동안 용의자는 사살되었고 한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경호원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권력의 가장 보호받는 건물 근처에서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이용해 백악관 보안 강화 계획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대통령 관저단지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란과 약한 합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으며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는 적이 무력 사용이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언론이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챘을까요? 왜 경고를 스캔들로 만들고 진짜 위험을 숨기려는 걸까요? 이 경고가 이란과의 게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곧 모두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수준,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 글로벌. 이 사건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워싱턴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와 17번가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21세 남성 나지르 베스트로 확인된 인물이 비밀 경호국의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총을 꺼내 요원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요원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했고 행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비밀 경호국 요원 중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직원들은 대피해야 했고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장소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반응 전에 용의자가 대통령 경호 구역까지 접근하는 심각한 보안 실패로 비밀 경호국이 즉각 대응해야 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스트는 이전에도 백악관 근처에서 여러 사건을 일으켜 비밀 경호국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점은 사건에 또 다른 무게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거리에서 일어난 흔한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 체계에 반복 경고가 내려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안, 구조, 그리고 억지력에 대해 주목하며 답변했습니다. 공격 이후 그는 백악관 단지 내에 안전한 회의실을 건설하는 것을 다시 옹호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무부도 총격 사건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들며 공사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허영심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 경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근처에서 공격이 발생하면 누가 경호 강화를 원하고 누가 실제 위험을 미적 논쟁으로만 다루려 하는지 논쟁이 분명해집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는 배회적으로도 나타났으며 특히 이란을 상대로 두드러졌습니다. 5월 2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고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두에게 큰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이 전장으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큰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장은 언론이 자극적 단어를 좋아해 헤드라인이 됐지만 정치 논리는 단순합니다. 트럼프는 외교 효과를 위해 상대가 대안이 더 나쁘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해협을 개방하고 기한이 정해진 핵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단지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아무 문서에나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미국의 봉쇄가 합의가 서명되고 인증되며 존중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구정치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워싱턴의 옛 시나리오는 긴 대화, 모호한 약속, 외교적 회담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이란의 새로운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서명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는 체면을 위해 합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협상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보증으로 사용합니다. 좌파는 이것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우파 지지층은 이것을 경고로 이해합니다. 힘없는 평화는 협박에 대한 초대장이 되고 결과 없는 합의는 압력만을 존중하는 정권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이 경고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무모하다고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고립을 드러냅니다. 중동에서는 심지어 동맹국과 영내 적대국들조차도 이란과의 약한 합의가 이스라엘, 걸프 왕정국, 에너지 무역, 해상 항로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야당 대표 자신도 나쁜 합의의 가능성을 비판하며 그것이 이스라엘과 지역 그리고 이란인들에게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거리가 먼 진영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와 이란에 대한 약한 양보 우려가 보수 진영만의 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의 판을 넓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더 많은 중동가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역 정치 구도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폭력에 대한 대응입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 시절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같은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정상화 논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란이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안정의 중심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지역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 움직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불가능한 일이나 선전 혹은 상징적인 제스처로 여겼습니다. 현실은 트럼프가 오랜 외교적 장벽을 뚫고 모든 지역 분쟁의 최종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정상화에 서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압박을 가해 지도자들이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고립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톡벌하는 데 일조한 위기에서 이란이 출구를 찾으려는 이 시점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는 그 대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생존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보유한 이란이 지역의 군사 균형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석유, 항구, 투자, 내부 안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국경의 안정과 장기전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이란이 피해자로 보이게 하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더 큰 협정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이란에 대한 발언이 같은 정치적 지점, 즉 안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대통령의 안전, 영토의 안전, 동맹국의 안전, 그리고 세계 속 미국의 입지를 지키는 안보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워싱턴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백악관의 물리적 보강을 옹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과의 협상을 이용해 힘이 없는 합의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이 다양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대응합니다. 위험이 재앙이 되기 전에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톰을 공격하려고 하는 동안 백악관은 문제의 본질이 트럼프가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시 한번 미국이 어디까지 밀어붙임을 용인할지 시험하고 있다는 점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 국제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